오늘 이 시간에는 착한 파월 의장, 시장은 환영, 카카오 네이버를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본격 가세.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파월 의장의 발언 시장은 환영하고, 두 번째, 연준 위원들 발언 계속 주시 필요, 세 번째, 성장주 주도주 굳히기 시작되고, 네 번째, 카카오 네이버에 이어 셀트리온 가세.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강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20% 상승, 나스닥은 0.79% 상승이죠. 나스닥은 신고가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강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하루 종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태였고, 특히 경기 소비재주, IT, 통신, 강세를 보였으며 스타일별로는 성장주 쪽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 0.38% 상승, 3276포인트입니다.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코스닥 지수 역시 0.48% 상승을 하면서 1016포인트대죠. 이제 코스닥도 1000포인트대에 안착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공매도 비중은 2.4%, 코스닥은 0.9%입니다. 전일과 큰 차이는 없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시장은 공매도가 전일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장 내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것은 시장 한쪽으로 분위기가 휩쓸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매기가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집중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의 형태가 이제는 순환 장세 구도에서 주도주 중심의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입니다. 96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948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하이브, LG전자,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아,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이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셀트리온, SKIEE 테크놀리지,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과 매수하는 종목이 성격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던 대로 성장주 쪽에 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최근 수개월간의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으나 인정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이다. 병목 현상과 기저효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즉 지금 인플레가 강하게 나왔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진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 증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고용이 높다고 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시장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사실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죠. 이 사람이 미리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 급등이 일시적이며 2021년에는 2%대로 복귀할 것이다. 즉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연준의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치가 2%대거든요. 동시에 테이퍼링은 지표 의존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과도한 혼란을 주지 않고 통화정책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윌리엄스, 이 사람이 연준에서는 거의 넘버 2, 넘버 3 이런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했죠. 고용 측면에서 테이퍼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경제지표의 단기적인 급변화에는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이제는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이 있고요. 그 외에 24일, 25일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의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이미 앞으로의 스케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안 좋은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2013년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2013년 과거인데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준의 정책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시점, 그 시절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기만을 정할 뿐이지 기본적인 정책 수단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7개월이 지난 12월 달에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림은 뭐냐면은 연준의 자산 규모죠.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이야기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했으니까 연준의 자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따라서 자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후에 2015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것이죠. 거의 2년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2023년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기간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테이퍼링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리 너무 빨리 지금 겁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대로 성장주 중심의 주도주 장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죠. 특히 오늘은 성장주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들의 강세가 단순하게 순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익 전망치들이 상향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인 선은요, MSCI 한국 성장주 지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퍼의 변화율이고 파란색은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회색 막대기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파란색 EPS 주당 순이익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익률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회색 막대기를 보시면은 퍼는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밑에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파란색은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높이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MSCI 성장주 지수가 많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고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쪽 편에 경기주 그리고 정상화 주식들 대부분 조정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번호는 올 1월 달부터 제일 먼저 올랐던 쪽을 1번 이렇게 순서를 매겨 놓은 거거든요. 이제 3번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가 오늘 신고가로 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느냐 하는데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들이 바닥권에서 순환을 조금 도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이 꿈틀꿈틀하죠. 오늘 강력하게 바이오 쪽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6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7월, 8월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주 쪽의 강세가 나오면서 성장주 쪽의 주도주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31일자 영상 6월 1일자 영상에서부터 6월 장세 전망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카오 오늘도 6% 이상 상승을 하잖아요. 자, 쉽사리 꺾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장 주식 소위 말하는 선도주 대장 종목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 후발주자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네이버가 신고가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카카오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상황들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도 오늘 강력한 신고가잖아요. 오늘 네이버는 8%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처음으로 터지는 모습인데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만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 상태잖아요.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이렇게 되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이쪽에서 그 다음 종목이 뭐냐고 찾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맥락에서의 바이오의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지수 측면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246억이지만 매도 규모는 그렇게 많은 모습은 아니었죠. 지수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을 좀 끌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현대차는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182억 매도 우위입니다. 공매도 비중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대차는 저점대를 계속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러한 상태의 모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LG화학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지만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2차전지 쪽에서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따라서 2차전지 쪽도 여기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고,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모습이죠. 외국인들 427억 매수 우위고 공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셀트리온도 이제 치고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바이오주 전반을 끌어당기는 이러한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지수 측면은 속도 조절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장 내면적인 움직임이 기존의 순환장세 구도에서 서서히 주도주 장세, 즉 성장주 중심의 주도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별로는 이제 성장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오늘자 셀트리온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